안녕하세요. 돈의 역사를 파고드는 남자, 여러분의 경제 멘토, 머니 히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반짝이는 갑옷을 입은 기사, 거대한 성, 그리고 왠지 모르게 좀 원시적이고 기술 발전이 없던 암흑기 같은 이미지를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폰으로 쓰는 은행 앱, 그 뿌리가 바로 중세시대 기사단에게서 시작됐다고 말한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통장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그 돈의 흐름, 그 시스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놀라운 기원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런 경제적 지혜의 축복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를 향한 현명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중세시대의 은행업,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중세시대는 절대 원시적이거나 무질서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발전이 꿈틀대던 역동적인 시기였죠. 특히 금융, 즉 은행업 분야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파산, 환어음, 신용장 같은 개념들이 모두 이 시대에 탄생했으니까요. 더 흥미로운 건 중세 은행업이 어떻게 시작되었냐는 겁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크게 두 가지 독립적인 사건이 만나 오늘날 은행 시스템의 씨앗을 뿌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탈리아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이베리아 반도, 그러니까 지금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종교적 불관용 때문에 유대인들이 대거 추방당하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 시기에 이탈리아는 엄청난 경제 성장을 경험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곳은 상대적으로 유대인 박해가 덜한 곳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시 이탈리아에서는 농부들이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돈이 필요했고, 새롭게 성장하는 상인 계층은 더 먼 곳과 무역을 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돈을 빌려줄 곳이 마땅치 않았던 거죠. 왜냐? 당시 기독교 사회에서는 이자를 받는 행위, 즉 이자놀이를 큰 죄악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빈틈, 이 거대한 블루오션을 유대인들이 채워준 겁니다. 그들은 초기 은행가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탈리아 경제의 혈관을 뚫어주었죠. 유대인 금융가들에게는 두 가지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중동 지역에서 발전한 선진적인 대출 관행과 회계 기술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유럽인들은 아직 이런 복잡한 금융기술에 익숙하지 않았죠. 둘째, 이게 가장 결정적인데 그들은 기독교인들과 달리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한 종교적 제약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고위험 대출만 해준 게 아닙니다. 거래 장부를 기록하고 보증을 서주고 예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등 오늘날 은행이 하는 거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탈리아 경제가 점점 더 복잡해지자 이들 은행가들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를 넘어 두 거래 당사자를 연결하는 중개자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기독교 상인들도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이자 수취에 대한 종교적 제한을 완화하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 한 상인이 은행가에게 돈을 맡기면 은행가는 언제까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불하겠다는 어음을 써줬습니다. 이 어음이 시장에서 돌고 돌면서 사실상 오늘날의 수표나 송금 시스템처럼 작동하게 된 겁니다. 이 모든 혁신의 중심에 바로 이탈리아로 이주한 유대인 금융가들이 있었던 거죠. 자, 이탈리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저 북쪽에서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은행업이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기사단입니다. 때는 십자군 전쟁 시기. 유럽 전역에서 성지 예루살렘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돈과 물자를 보내야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시대의 금괴, 은괴를 자루에 잔뜩 넣고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한다. 이건 길 가던 도적들한테 제발 저를 털어가세요 하고 광고하는 꼴이죠. 강도질 당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을 위험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설령 안전하게 도착했다 쳐도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환전 문제죠. 머나먼 이국 땅에서 내가 가져온 금덩이를 공정한 가치로 현지 화폐로 바꿔줄 믿을 만한 환전상을 찾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준 것이 바로 성전기사단 같은 기사단 조직들이었습니다. 기사단이 금융업자의 역할을 맡는다는 게 당시로서는 정말 완벽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기사단은 종교적 신념으로 뭉친 집단이라 신용도가 최상이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유럽 전역에 요새화된 지부, 즉 성체를 쫙 깔아놓은 광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죠. 셋째, 그들은 이미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장거리 거래를 감당할 자금력이 충분했습니다. 시스템은 이랬습니다. 만약 영국의 한 영주가 성지에 돈을 보내고 싶다면 그는 그냥 가장 가까운 기사단 지부에 가서 돈을 맡깁니다. 그러면 기사단은 그에게 지급 요구서 한 장을 써줍니다. 이 종이 쪼가리에는 기사단 내부에서만 해독할 수 있는 일종의 암호가 적혀 있었죠. 영주는 이 종이 한 장만 들고 가볍게 여행을 떠나 예루살렘에 있는 기사단 지부에 제출하면 그곳에서 약속된 금액을 현지 화폐로 즉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시스템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바로 오늘날의 웨스턴 유니언, 같은 국제 송금 서비스의 원조인 셈입니다. 이로써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국제은행 네트워크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탈리아의 유대인 금융가들과 북유럽의 기사단, 전혀 다른 두 집단이 서로 다른 이유로 시작했지만 결국 돈의 안전한 이동이라는 핵심 문제를 해결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혁신이 종교적 광신이라는 어찌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사건에서 파생되었다는 점은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여주죠. 자, 그럼 이렇게 탄생한 중세은행들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었을까요? 사기나 실수를 어떻게 방지했을까요? 그들의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더 정교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기술은 복식부기였습니다. 이건 모든 거래를 차변, 과, 대변, 즉 들어온 돈과 나간 돈으로 나누어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양쪽의 합계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며 잔고를 마쳤죠. 오늘날 전 세계 모든 기업이 사용하는 회계의 기본 원리가 바로 이때 확립된 겁니다. 또 다른 기법은 문서 분할 인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양피지에 계약서 내용을 두세 번 똑같이 쓴 다음 그 사이를 일부러 톱니바퀴처럼 삐뚤빼뚤하게 자르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들이 한 조각씩 나눠 갔죠. 나중에 이 계약이 진짜인지 확인하려면 두 조각을 퍼즐 맞추듯이 맞춰보면 됩니다. 톱니 모양이 정확하게 들어맞으면 진짜 계약서라는 게 증명되는 거죠.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장거리 송금 사기는 어떻게 막았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기사단은 이 분야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급 요구서의 내용을 암호화해서 다른 지부의 멤버들만 알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지급 요구서의 사본을 신뢰할 수 있는 전령을 통해 수령 지점으로 미리 보내놓기도 했습니다. 돈을 찾으러 온 사람이 내민 원본과 미리 도착한 사본을 대조해서 본인 확인을 한 거죠.
요즘으로 치면 2단계 인증이나 OTP 같은 보안 장치를 이미 중세시대에 쓰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그래도 의심스럽다. 그러면 발행 지점에 확인 서신을 보내서 지급 요구서가 진짜인지 재차 확인까지 했습니다. 이런 중세의 금융 기법들은 훗날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며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세속적인 은행 설립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사실 현대 은행업에서 사용하는 많은 관행들이 본질적으로는 중세시대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보의 암호화, 양방향 인증, 거액 거래 시 전화로 본인 확인하는 절차, 이 모든 것들이 수백 년 전 우리의 선조들이 고안해낸 지혜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복잡하고 정교한 현대 금융 시스템은 중세시대라는 역동적인 토양 위에서 피어난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과 절차는 더 정교해졌지만 그 근본적인 아이디어와 원칙은 여전히 중세시대의 유산인 셈이죠. 뱅크러프트 시, 즉 파산이라는 개념이 중세시대에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훨씬 더 흥미진진합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바로 이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돈의 역사로 돌아오겠습니다.